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서, 기본 과정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실제 출제 경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 경향을 파악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요령 자체를 알면 문제가 금방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좀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이 아닌 거 됐네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했죠. 이 요건을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거 됐네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대령 있잖아요. 대령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인데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라는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의 문제.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법성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효과가 발생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거든요. 네, 3번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에 불과하고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거 됐네요. 의무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 행위를 의무부담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에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행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본 계약을 체결할 이행의 문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분양을 해줘야 되고 분양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나오겠죠. 그런데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양도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법률행위 종류에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일단 이 교환계약 있잖아요. 교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행위다라고 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해제가 나와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틀린 거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를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제, 포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해줬다. 그걸로 끝난 거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임받습니다. 유상행위가 되겠죠. 증여를 했습니다. 받는 게 없잖아요. 무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상행위다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준법률행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준법률행위. 자, 이 준법률행위 찾으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는 26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가 있고요. 추가 있고요. 해가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했다. 그래서 동처리가 있고요. 동처리는 특이 체질입니다. 상추만 먹으면 취합니다. 상추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의가 되는 거고요. 철은 철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상계, 추는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이게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채고 있잖아요. 각종의 채고나 거절, 이걸 준법률행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 이거는 과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것 됐습니다. 그 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2번 지문에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해제 조건이 붙어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한번 해보세요. 불륜관계를 끝낸다. 첫 관계를 끝낸다. 첫 관계를 끝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관계를 끝내면서 주는 건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해제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륜관계를 끝내버리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륜관계를 끝내버리면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첫 관계를 안 끝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첫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존재함으로써 이거는 첫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륜에 반하니까 무효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에 쭉 보시면 키워드 일단 보니까 배임행위, 범죄행위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잖아요. 보할 만한 가치가 없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4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네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였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단속 규정이었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그냥 봐도 찍을 수가 있겠네요. 공무원이 있고요. 이 사람이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뇌물을 받았다. 나쁜 일이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니까 반사회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쭉 보시면 2번 지문에 보니까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야 한다. 자, 이거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증언을 합니다. 자, 대가를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사회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해 주면서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지.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키워드는 넘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이네요.
자, 5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주의해야 될 것은 허위네요. 허위. 이거는 민법 몇 조의 문제인데요. 통정허위 표시니까 108조의 문제죠. 그래서 이 108조 같은 경우에는 103조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이건 통정허위 표시 문제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일단 매도했는데요. 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네요. 자, 98만원을 89만원으로 잘못 기재했고요. 그리고 이 을이 승낙을 했습니다. 을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갑 있잖아요. 이 갑은 의사가 98만원, 근데 표시를 89만원,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89만원을 믿었겠죠. 자, 둘 사이에 89만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가가 150만원으로 폭등했네요. 그래서 이 갑이 병에게 또다시 158만원에 매도해줬다. 그럼 이건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즉, 갑과 을이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서 갑이 을과 먼저 계약을 했어요. 을과 먼저 계약을 했는데 또다시 병과 계약을 했다 그 말이죠. 병과 계약을 했고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틀린 거 됐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지문 볼까요? 1번 지문에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네, 이건 사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둘 사이 매매 계약 있잖아요. 이중매매 계약은 원칙은 유효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왜냐면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갑과 을 사이 관계에서 이 계약 자체는 지금 89만 원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상대방 을도 89만 원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89만 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둘 사이 계약 체결됐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고요.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아무튼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자,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등기. 유효등기니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이미 합의가 됐다 이겁니다. 근데 표시만 89만 원으로 기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합의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취소 문제 나올 수는 않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키워드는 적극 가담했다. 만약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병이 있잖아요. 병이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선이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선의의 제3자가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니까 갑이 을에게 매도했네요. 또 보니까 배명의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격려했다. 자, 이중매매 문제가 되겠네요. 또다시. 자, 여기 보니까 건물이 있고요. 둘이 만나서 먼저 매매를 했고요. 또다시 병과 매매를 했고요. 등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적극 가담했다라고 했잖아요.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 등기가 된다. 병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무효 등기니까. 따라서 이 을 같은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이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은 무효 맞네요. 자, 이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을은 단순히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하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 3번 제문에 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4번 제문이네요. 자,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매매계약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기 제3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선이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전 채권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을 같은 경우에는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죠. 금전 채권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판례였습니다. 이중매매 문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또다시 이중매매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과 먼저 매매를 했고요. 또다시 병과 매매를 또 했죠.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를 독려했네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고요. 이 등기도 유효등기. 그래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겠죠. 1번 볼까요? 자, 일단 병 있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효등기,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과 갑의 관계네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을과 갑의 관계에서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겠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행 불능의 문제. 이행 불능이니까 어차피 우리 갑에게 이행의 기회를 줘도 최고해도 이 갑이 이행 못할 거니까 최고하는 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키워드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제문이네요. 키워드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효가 되는데요. 이 을이 직접 말소할 수는 없고 갑을 대해야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만 가능합니다. 그럼 4번 제문이네요. 만약 갑과 병이 둘 사이 계약이 무효다. 자, 무효다. 자, 이 경우 또 누굴 물어봤습니까? 선의의 제3자. 계속 나오겠죠. 여기에 제3자가 나왔다. 이 계약은 절대적 무효. 제3자 선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5번 보시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병에 대린 무, 그 말은 이제 본인과 대린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갑이 있고요. 여기에 을과 매매를 했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무가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 무는 여기에 보니까 병이 본인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본인이고 이 무는 대리인이고요. 이 대리인 무가 병을 대신해서 매매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적극 가담했다 그 말이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 이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설령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등기는 무효 등기. 자,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들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고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인이
대린 무가 만약 적극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5번이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어요. 자, 법률행위는 공정해야 되겠죠? 법률행위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있고요. 폭행자가 있다. 따라서 폭행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건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서만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틀린 거 됐네요. 1번 지문에 무경험 나와 있네요. 경험이 없다. 이것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경험이 없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이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2번 지문에 보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모두 존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이에요.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 있죠. 이게 과연 추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 존재가 추정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4번 지문에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 즉 피해자죠. 피해자. 그럼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부재소 합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이 특약을 유효로 봐버리면 소송 제기 못하면 피해자가 구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재소 합의 이것을 무효로 봐야지만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키워드는 폭행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행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 됐네요. 그래서 1번 좀 볼까요? 궁박의 의미, 일반적으로 경제적, 물질적 궁박인데요. 판례에 의하게 되면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하고 있네요.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이네요. 2번 질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증여가 되겠네요. 증여는 급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증여는 편목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것. 근데 이거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이건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이는 안 됩니다. 추이는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이게 지금 판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궁박은 본인 기준, 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행위를 하는 사람 대린 기준입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의 키워드는 경매. 이건 안갈사항이죠. 현재 판례에 의하게 되면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나와 있고요.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지문이네요. 1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표의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하지만 상대방 보호해줘야 되겠죠.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이미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어요. 발송한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살아있을 때 발송을 했고요. 이미 행위능력이 있을 때 발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말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번 질문에 키워드 상대방이 있네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문제가 나와 있죠. 상대방을 알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공시송달이 인정이 되는 것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요. 표의자가 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상대방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이때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5번 질문의 키워드는 보통우편이죠. 보통우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송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도달된 걸로 추정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등기우편이다, 내용증명우편이다, 이것들은 직접 교부하거든요. 우편배달부가 직접 교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반송이 안 됐다, 도달된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우편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송이 안 됐다라고 해서 도달된 걸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추정할 수 없다. 맞네요. 자, 14번에 보니까 자, 내심의 의사와 달리, 의사와 다르다.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기부를 했다. 그 말은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갑이 있잖아요. 갑의 의사. 의사는 기부, 즉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는 기부를 했다. 즉 기부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까지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이제 한마디로 증여네요. 증여. 증여를 했고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 증여 의사가 없습니다. 표시, 증여 의사가 있네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민법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이걸 인식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옳은 거 됐어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 틀렸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따라서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었다. 자, 을이 악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갑이 거짓말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도 무효 등기. 따라서 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을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자기가 악이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데 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물을 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4번 질문에 보니까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상대방 을에게 뭐가 있다는 건데요. 과실이 있다 그 말이죠. 서은이 모가실 경우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서은이 모가실 경우에는 유효, 이 등기도 유효 등기. 근데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효,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효. 이 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제3자 병이 나와 있네요. 자, 제3자 병이 나와 있고요. 자, 갑의 진위를 몰랐다. 자, 제3자 병이 선이네요. 우리가 민법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는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무효를 가지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만약 제3자 병이 선이다라고 한다면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소유자가 갑이 아니네요. 이 정도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에 비진이 표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